안녕하세요. 레경 MK 부동산입니다. 대전 역세권에서 소재구역이나 중앙 1구역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하신 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으로 얻은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금이 통상 경매나 공매 때 좀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익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의 일환이죠. 공익사업, 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사업 할 때 공익사업이죠. 이런 사업일 때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고,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장 적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공매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호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은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은 우리가 좀 많이 해주나 적게 해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비례율은 이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 즉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 분양,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분양, 이는 총수입에다가 총지출을 뺍니다. 총지출은 이제 우리가 철거비, 그 다음에 건설비 뭐 등 이런 공사비, 또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비사업자 관리비용 뭐 이런 비용들 다 포함되겠죠. 이런 지출을 빼고 그것을 거기에 나온 금액을 종전자산, 즉 조합원의 감정평가 총액인 종전자산을 나눈 게 비례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전자산이, 즉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은 떨어지고, 결국 또 이게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곱해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보상금, 즉 감정평가액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에서 우리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일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은요, 빌라,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시점 수정 곱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거래사례 가격은요,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역 밖에 인근에 거래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거래 사례에다가 그 거래 매매 시점하고 이제 이 감정평가 하는 시점하고 차이를 보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은 이제 층수가 1층이냐, 중간층이냐, 최고층이냐, 그 다음에 방향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3배이냐, 뭐 4배이냐, 그 다음 면적이 이제 큰 평수냐 적은 평수냐를 가치 형성 요인을 이 거래 사례에다가 곱해 가지고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요,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을 각각 이렇게 평가를 해서 더하게 되는데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가치 형성 요인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이제 산정하는데요.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상각을 곱합니다. 먼저 이제 토지는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시점 수정,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좀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경과된 시점을 보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우리가 도심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조금 음면으로 떨어지면 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요인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 이런 거는 이제 도로가 이제 맹지냐, 그 다음에 이제 대로를 접하고 있느냐, 그다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접했느냐, 이런 이제 도로가 어떻게 접했는지, 그 다음에 그 땅 모양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아니면 삼각형인지 이런 모양에 따라서, 또 용도가 그 땅의 용도가 대지냐, 상업지로 쓰냐, 아니면 전이냐, 또 아니면 사도를 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개별 요인을 곱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은 시세를 이제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시세에 한 70% 이 정도 됐다고 통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시세 반영한 게 그 밖의 요인입니다.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가치 형성 요인을 곱한 게 이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은 원가법인데, 요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 건축물의 용도, 주택이냐 아니면 상가냐, 공장이냐, 창고냐, 이렇게 용도가 있겠죠. 용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시멘트 블록조냐,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급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단가를 정합니다. 이 표준 단가는 감정평가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이 국토부하고 이렇게 요즘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표준 단가를 정하고, 이 표준 단가에 이제 해당되는 급수에 해당되는 내용 영수가, 자, 이 건물을 봤더니 5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이다, 4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런 내용 영수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은 요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50년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 25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50%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 표준 단가에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건축물의 면적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때 건축물의 면적은요, 대장상 면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조합해서 우리가 통상 적용해 줄 건지 산정해 줄 건지 말릴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시설물이나 수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돌을 조경석을 멋지게 쌓아놨다든가, 아니면 또 장독대가 있다든가, 이런 시설물, 또 차량을 달아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이제 재개발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자들은요,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재개발의 조합원의 감정평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의 면적은요, 실측을 합니다. 해낭대로.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든 정축이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큰 수리를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시설물 수목은, 이 경우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공익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좀 높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실제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영업 손실은요, 영업 손실액에다가 이전비를 이제 등을 포함해서 이제 영업 보상을 해주는데요. 영업 손실, 즉 후업 보상은 4개월간의 영업 이익을 이제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영업 이익은 이제 규모나 업종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들 그 매출 자료 이런 걸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휴업 보상을 하는데, 휴업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어떤 영업을 하는가 봤더니, 소매업이 아니고 도매업만 한다든가, 통신 판매업을 한다든가, 단순한 사무소든가, 종교시설, 이런 거는 이제 이 재개발 구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구역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휴업 손실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보상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개업한 곳도 보상 제외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관청에 우리가 신고, 허가, 등록하는 업종인데 이런 걸 안 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보상이 안 되고요. 폐업을 했거나 현재 휴업 중인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하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